이번에 정부에서 SMR 4기를 연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넣기로 했다. 뭐 이런 얘기인데,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래요.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지만, SMR 인허가 기준 개선 작업도 뭐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포커스는 참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뭐 구글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면서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론 천연가스 발전을 미국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SMR 쪽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올 수밖에 없다.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단 어제 또 이상하게 맞물리는 듯이 이런 발표를 또 했단 말이에요. 금요일에. 토요일이었나? 어제 발표를 좀 했는데 이 부분이 4기를 추가적으로 이제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위치적인 것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. 일단 언급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짜야? 가짜야?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오늘 조금 전에 메타에서도 또 SMR 쪽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.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예전에 그 올해 초였나요? 한 3달 전, 4달 전, 4달 전 그때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처음 언급을 정부에서 했을 때 그때에 대한 모습들과 약간 비슷하지 않나. 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. 그래서 SMR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데 관련주로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4종목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. 두산에너빌리티, BHI, 우리기술, 우진엔텍 뭐 요 정도를 좀 보고 있고 자리들도 뭐 상당히 좋은 자리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안 그래도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 월요일부터 얘기를 했어요. 월, 화, 수 계속 얘기를 했고 목요일에 갭상승이 약 17%인가 이렇게 올라갔었죠. 그래서 저와 같이 시장 장중에서 제 얘기를 듣고 공략했던 분들은 우리 기술 종목에서 수익이 충분히 발생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이제 금요일, 목요일 금요일에서 두 음봉이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재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봤으면 좋겠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도 거의 준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려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.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뭐 단타로서 단기 트레이딩으로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다라고는 봅니다.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 정도지만 이 4개 중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 그럼 대장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BHI로 보고는 있어요. 그렇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그 4개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딱 까놓고 얘기해서 아무거나 뭐 구태 하나만 선정한다고 했을 때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저는 글쎄 그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애착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갑니다. 뭐 국책수협에 대한 그런 사업 이력도 좀 있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2가지 분야 뭐 반도체 분야도 탑이긴 한데 대만이 또 있으니까 좀 제외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기술력이 소형 SMR 쪽으로 굉장히 각광을 좀 받고 있어요. 글로벌적으로. 그래서 그 회사 당사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. 뭐 이런 거고 그 2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로는 조선업이죠. 근데 이 조선업 쪽으로서 LNG선에 대한 교체 수요가 또 왔고 우리가 얼마 전에 약 한 3달 전에 주도주격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좀 왔었어요, 사실은.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갔었고 그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때 제가 2가지 종목을 언급을 계속 드렸죠.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양하고 HD 현대중공업 이 2 종목을 필두로 해서 조정 구간에서 재진입이 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 좀 드린 기억이 있는데 계속해서 뉴스든 언론이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조선업을 좀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. 그래서 스윙 관점에서 우리가 조선업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자.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좋게 설명을 좀 안 했었어요. 한 뭐 반도체에 대해서 안 좋게 본 지가 근 3개월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봐야 할 스윙 섹터는 바이오는
필두의 바이오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. 바이오는 뭐라고 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차순위로 주도주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업이 될 것 같고요. 이제 스팟적인 요점에서 하나의 테마로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SMR 쪽으로, 원자력 쪽으로 좀 봐야 될 시간들이 다시금 도래를 했다. 이미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.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. 승준승호님, 지유튜브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잠깐만, 지유튜브는 우리 진행자분이 들어오셨네. 아, 진짜요? 누군가 왔어. 안녕하세요. 예. 우와. 빨리 멘트를 좀 하세요. 일찍 일어나셨네. 박상재님 어서 오세요. 네, 박상재님. 좋은 아침입니다.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빨리 먹는다.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아니에요? 제가 아는 건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. 그렇죠. 근데 피곤해도 뭐 일찍 자면 되니까. 그죠, 맞아요. 어차피 시간은 다 똑같죠. 어떻게 활용하는 데 대한 그런 문제라고 보는 거고. 자, 그리고 그 오늘이 21일인데 22일 내일이죠. 내일 현대차가 인도법인의 청약률 200%를 막판에 넘겼어요. 사실 그동안 부진하다가 마지막에 큰 손들이 들어오면서 청약률 200%를 넘기고 내일 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. 와우. 그래서 제가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화신을 지금 2주, 3주 내내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홀드를 한번 하시고 흥행 여부를 한번 그 인도법인에서 상장 첫날에 얼마나 흥행할지를 보면서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매도 시점을 잡는 것이 좋겠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. 세계 1위 시추 기업이 저는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알게 됐는데 슐럼버거, 햄버거 가게가 아닙니다. 무슨 버거일까 궁금했었는데. 네. 약간 쉬림프 버거 비슷한데. 네, 맞아요. 예, 이 슐럼버거라는 기업이 슐럼버거. 예, 동해 가스전 사업 개발에 참여를 한다라고 오늘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예, 이 얘기가 좀 나왔고 더불어서 그동안에 그 포항에 원래 영일만으로 해서 올랐었는데 그게 이제 그 로드 자체가 그러니까 가스든 석유든 이동 경로 자체가 부산항으로 결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대왕그룹 프로젝트가 조금 이렇게 죽었던 모습들이 좀 있는데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모습들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관련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는데 좀 특이사항이 좀 있어서 하나만 언급드릴게요. 예전에 제가 뭐 넥스틸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넥스틸이 이번에 대왕굴의 프로젝트 시추에 대해서 기자재 입찰 사업에 참여를 했고 선정이 됐어요. 네, 그래서 이 넥스틸이라는 이 관광 업체인데 영일만 쪽에서 대왕그룹 프로젝트로 가장 연관성이 많은 철관 기업이다. 이렇게 좀 인지를 하고 보셨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 동양철관이 대왕그룹 프로젝트 했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. 뭐 화성밸브도 그렇고. 근데 관관 쪽으로 해서는 사실은 부각이 그동안에 좀 되다가 말았던 회사가 넥스틸이라는 회사예요. 이번에 대장 체인지가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. 가자.